뉴스 브리핑. 2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루이지애나에 상륙해 걸프만 연안의 73만여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가 끊기고 루이지애나 남서부 일부 지역에 최대 17인치의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홍수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몇 주 전 허리케인 로라로 이미 파괴된 지역이 또다시 타격을 받은 것인데 CNN 방송은 한 해에 2개의 허리케인이 같은 지역에 상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델타는 오늘 밤까지 미시시피 강을 따라 테네시 밸리에 이르는 지역에 폭우와 홍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시시피주와 엘레바마주는 국지성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제안을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종전의 1조 6천억 달러 제안보다 2천억 달러 늘어난 것이고 포괄적 부양안보다는 특정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협상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2조 달러 이하 로 내려가는 것은 원치 않는 입장이고 반대로 공화당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백악관의 중재안이 협상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 예정됐던 2차 토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직접 연설할 예정인데요. 행사에 2,000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언론사들은 지난달 베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 행사에서 여러 사람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음성 판정을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빈다면서 나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치료제와 유사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무료로 100만 도스 이상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와프 스피드 작전 프로그램은 현재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단핵 항체 치료제를 약 20만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 림보우 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두 회사 모두 FDA에 긴급 사용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FDA가 이 치료제를 허가하면 정부는 즉시 이 약을 각 주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생중계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자정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19시간 뒤인 저녁 7시에 조선중앙방송이 녹화중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애국적 헌신을 해준 인민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남측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신형 ICBM이 퍼레이드 맨 마지막 순서로 등장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장치에 실린 신형 ICBM은 화성 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져 사거리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탄두부 길이도 길어져 다탄도 탑재형일 가능성도 대두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요식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치폴레는 올 2분기 온라인 매출이 3배 늘었고 더미노 피자와 파파존스, 윙스톱 역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도 3분기 매출이 4.6% 늘었고 칠리스 역시 올여름 배달 전문 브랜드인 저스트 윙을 선보이며 첫 해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정반대인데요. 옐프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문을 닫은 음식점은 약 2만 2천여 곳으로 그 가운데 4분의 3이 5개 이하의 지점을 가진 소규모 가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미 레스토랑 협회는 올해 총 10만 개 음식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현지 시간 9일 수도 마드리드와 주변 9개 시 군에 2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살바도르 이야 보건부 장관은 마드리드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광역주에 속한 10개 시 군에 거주하는 480만 명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출근, 등교, 병원 진료 등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모스크바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쟁의 당사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외무장관들과 3자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이 사망자의 시신과 포로를 교환하기 위해 이날 정오부터 휴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가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가 많은 올해 총선거에서 우편투표 거부율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정작 우편투표 용지를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편투표 용지가 종종 거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합주의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한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4개 주가 1% 미만으로 승패를 결정했었습니다.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우편투표에 대한 규칙이 완화되지 않으면 많은 유권자들의 우편투표가 거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절반 이상의 주 법정에 이 같은 소송이 제기돼 있다고 전하면서 두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2020년 선거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어젯밤에 상륙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지금 미시시피 그리고 알라바마를 거쳐서 올라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특히 알라바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비를 몰고 왔습니다.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최고 17인치의 강우량을 지금 보였다고 하는데요. 17인치의 강우량이면 정말 물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수준인데 하여간 비 피해 우려되고요. 그로 인해서 홍수, 국지적인 범람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홍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정전도 많이 되죠. 정전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향력이 좀 덜 미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시시피, 엘라바마 그리고 테네시주 남부 일대에는 영향이 좀 미쳐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예, 어제 오후에 갑자기 깜짝 뉴스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쓰겠다고 사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전에 백악관에서 이 경기부양 법안으로 제시했던 최고 액수는 1조 6천억 달러였는데요. 2천억 달러를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액수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화당이나 백악관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단일 항목으로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1조 8천억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포괄적인 경기부양 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법안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지금 선회했다라는 점, 요즘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협상 깨겠다가 아니라 협상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이킨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화당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1조 달러 이상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 뭐 지금 이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포괄적인 법안을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가장 정확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 대책을 위한 지원 예산도 필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데 이 두 개를 따로 띄워놓고 이거부터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예산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산 두 가지 예산이 다 동시에 추진이 돼야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백악관 측에도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액수를 더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어제 러시 림보우 쇼라는 데 나와가지고요.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Go big이라는 말 또 트위터를 날리기로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크게 쓰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 전에 더 크게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일단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크게 쓰자라고 던져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경기부양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죠. 더 크게 쓰고 싶다. 나는 더 크게 쓰고 싶다. 그런데 공화당, 민주당 서로 지금 싸우느라고 안 된다. 이렇게 책임 회피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더 크게 쓰고 싶다라는 시점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 청취자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공화당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은 더 큰 액수를 쓰겠다라는 과감한 결정이 이 대통령의 결정이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따라오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가 당선이 되면 얼마든지 더 큰 돈을 쓸 수 있어 라고 예고성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돈이 시중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돈이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예상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시중에 돈이 좀 풀릴 것이다.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점이 언제냐? 대통령 선거 전이냐 후냐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 봐서는 전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뒤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첫 번 대회 행사가 되는데요. 백악관의 사우스론 그 잔디밭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려 2,000명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 2차 토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말부터 그러면 선거 유세전에 돌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악관 주치의실에서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토요일부터는 대민 행사를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추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음성 판정을 받았느냐, 완치 판정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다시 받았는데 수치가 좀 나오기는 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얼버무렸고요. 음성이었다라든가 아니면 나 완치 판정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죠. 일단 오늘도 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음성 판정이 나올지 완치가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음성 판정이라든가 완치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행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또 한 번 또 백악관이 핫스팟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난달에 이 베럿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행사장이 있었죠. 그 행사에 한 180여 명이 모였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된 바만 해도 한 8명,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8명 정도가 지금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물론 그 행사에서 감염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베럿 판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악관에서 지금 또 2,00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백악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잔디밭이 아무리 넓다고 한들 2,000명이 모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장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하나의 그 슈퍼 전파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켜 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전에 음성 판정을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행사 전에 음성 판정 소식이 전해질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쩌면은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 손에 전달되고 있는 이 시간쯤이면은 그 결과가 이미 나와서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죠. 그 믿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본인이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치료제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바로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치료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이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치료제 딱 한 번 처방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몸이 상태가 확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이 아직은 지금 FDA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FDA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FDA에 지금 사용 승인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FDA에서 사용 승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렘데시비르를 보급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각 주에 이것을 보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연방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만 해도 20만 개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고, 연말까지는 한 100만 개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는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제네론에서 나와 있는 이게 리젠코브2라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미리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미 연방정부가 이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계약을 했고요. 리제네론이 치료제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치료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바로 첫날 그거부터 접종을 받은 것이죠. 렘데시비르도 같이 받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5일을 거쳐서 5번을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한 거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거 한 번 받고 나서 바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5번 접종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리제네론의 이 약이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퇴원하고 나서 백악관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이 약을 강조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까지 100만 개를 지금 확보를 한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이 연말까지 확보되는 이 100만 개 전부 다 무료로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죠.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국민들이 감염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치료제에 대한 문제는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나와 있었긴 했지만은 그것이 가격이라든가 치료를 받는 그 기간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그 리제네론의 이 치료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가격도 지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FDA가 아마 이 리제네론 승인을 머지않아서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이 치료제 효과를 봤다라는 국민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불과 몇 주 사이에, 대통령 선거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3주 전에, 훨씬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의 덕을 봤다라는 증언들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본인이 대면 유세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먹지 말라라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 위험한 모험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테이킹에 능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트럼프는 좀 특별하죠. 사실 일반적인 정치인하고는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감수하겠다라고 지금 모험수를 던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험수가 실제로 트럼프를 이 재선 가도에서 살려내는 모험수가 될지, 아니면은 완전히 폭망하게 만드는 모험수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취소됐고, 그리고 이제 각 후보는 서로 간에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유세전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유세전을 하지 않겠다, 대면 유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대면 유세전을 백악관에서 상징적으로 먼저 법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오늘 행사를요. 이 법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무려 2,000명을 초대해서 행사를 벌이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치료제 있어. 걱정하지 마. 치료제 내놓아.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북한이 어제 열병식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생중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녹화 중계로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녹화 중계 내용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 대해서 무슨 유화적인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고 그리고 두 손 맞잡고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말은요, 마치 본인이 남과 북의 통일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열병식의 맨 마지막에 등장한 새로운 ICBM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대륙간 미사일보다 더 먼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탄두도 더 길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다탄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핵무기를 장착하고 쏠 수 있는 핵미사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자신감을 군사력 면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충분히 남녘 동포를 걱정해주는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명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역에 성공했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이 위기를 잘 넘겼는데, 그러니 남녘 동포들 우리가 염려해주고, 그리고 또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남녘에서도 위기를 넘기고 나면 우리 다 같이 두 손 마주 잡고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동안에 한국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서 그런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만큼 남한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이 과연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핵 보유국 대열에 있어야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핵 보유국이고 한쪽은 비핵 국가라고 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 자체가 균등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핵 보유국이 돼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북 간의 화해 무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나라는 반드시 공존해야 하고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통일은 일어나기가 어렵고요. 사실 그런 현상이 지금 당장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큰 혼란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 통일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전 세계가 들끓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나라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북한이 이렇게 핵 보유국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남한도 핵 보유국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 뭐 섣부르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어제 북한의 그 열병식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정말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남한도 그와 비등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남한은 그냥 독자적으로 뭔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죠. 지금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 러시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이 약점을 극복하면서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끔까지 가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꼭 해내야지, 그래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사이 날씨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